1월 무역 수지가 19억 5,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1월 수출 물량 감소와 긴 설 연휴 탓에 24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올라 석 달 만에 3%대로 내려앉으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는 두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1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50.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 작년 12월 다시 50선 위로 올라선 뒤 두 달 연속 반등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삼성전자 표준 특허 남용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용이 인정되면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 약세장이라고들 하죠. 그런 2월이 시작돼서일까요? 오늘 굉장히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아침에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었는데요. 2월 스타트가 괜찮나 싶었는데 좀 전부터 코스피가 하락으로 바뀌는 등 우리 증시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 들어 외국인이 급하게 매수 강도를 키워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장 초반 약간 순매수 해주는 척했던 기관, 특히나 오늘은 투신권보다도 연기금의 매도 규모가 개인의 차익 매물과 함께 쏟아지면서 지금 하락 전환된 것으로 수급상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등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 움직임은 또 어떤지 중국 관련 지표에 따라 업종별 등락도 갈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먼저 불러볼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완화된 반면 뉴욕 증시는 유럽발 홍풍에 상승 출발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경제 지표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죠.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에 우리 국내 시장도 현재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내림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지수가 반등한 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죠. 이후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주춤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다소 확대하고 장중 1970선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기관이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재차 하락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13% 하락한 1953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월 한 달 20거래일 중에 총 16거래일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2월 첫날 오늘도 어김없이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요 2,797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7거래일 계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602억 원, 개인은 1,56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다소 키우는 모습인데요. 이틀째 강보합권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62% 상승한 517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245억 원, 기관은 2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50억 원 매도 우위를 달리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1월 무역 적자 소식으로 달러 매수가 몰리면서 장중 1,131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곧바로 다시 반락했죠. 여객과 매도에 나서고 내고 물량도 출회되면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반락해 현재 1,126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3원 40전 상승한 1,12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계, 화학과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유럽연합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110만 원이 붕괴됐죠. 현재 108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GM과 크라이슬러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6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재 28만 1,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LG화학도 1분기 실적 개선의 기대감과 또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8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 0.64% 상승하면서 31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반면에 0.54% 약세를 보이면서 2만 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도 2% 빠지고 있습니다. 4만 1,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93% 약세를 보이면서 3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4% 강보합권에서 25,250원에, CJENM은 3.76% 상승하면서 3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안철수 연구소는 나흘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6% 가까이 급등하면서 10만 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FA도 1.27% 상승하면서 55,90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2.58% 상승하면서 9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를 저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사흘 만에 반등했죠. 대림산업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8%나 증가했다는 소식에 건설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림산업 4.63% 상승하면서 11만 3천 원에, 현대건설은 3.91% 상승하면서 7만 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4.31% 급등했네요. 1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여론조사 결과 문 고문의 지지율이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손 상한가 기록하면서 5,930원에, 우리드 생명과학 역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유성 TNS도 13% 급등하면서 8,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여행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과 또 올해 해외여행 수요 확대 등의 기대감에 항공여행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5.7% 상승하면서 53,800원에, 아시아나항공도 3.93% 상승하면서 7,6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투어는 상한가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현재 1,18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NK 인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8거래일째 하한가 기록했던 CNK 인터가 9일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반등했죠. 현재 2,8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가운데 중국장 분위기 보니까요. 제조업 경기가 계속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을 동시에 줄인다는 분석이 나와서인지 몰라도 하락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시 1.6포인트가량 코스피는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원인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주지 않는 기관이 참 야속하네요. 하락으로 바뀌었네요. 네, 우선 오전까지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유지해 왔었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조금 바뀌어 왔었고, 또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 자체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지수 저항이 상당히 강한 느낌입니다. 특히 건설과 조선 그리고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는 상당히 강한 오름세의 모습도 보여왔었지만, 역시 지수를 견인해 왔었던 삼성전자가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반독점 관련 조사와 관련된 개시 소식 때문에 전반적인 센티먼트가 악화된 부분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미치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을 제외한 어떤 추가적인 매수 여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 고점 대비 지수가 약세로 전환되게끔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108만 원도 막 깨져 있네요. 1월 무역 수지가 나왔더라고요. 24개월 만에 적자라고 해서 지금 수출 전선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데 계절적인 그런 단순한 어떤 적자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우려가 없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앞으로 수출 환경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유럽 제조위기 영향 때문에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어떤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수입 규모
수요가 증가된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소 좀 수출 모멘텀이 약화되었었던 것도 간접적인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우리 수출이 급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난해 1분기에 우리 기업들의 우리의 월별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왔었던 만큼 전반적인 증가 정도는 상당히 경감될 가능성 자체가 있고, 이는 다소 좀 시장에서 표현되기로는 조금 우리 수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IT 제품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계속 꾸준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현재 우리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모멘텀 자체가 유효한지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에 대한 변화 여부도 점검하는 것이 당장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수출 모멘텀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석됩니다. 네. IT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일단 수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처럼 2월에도 경기 민감주들이 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 방금 전에 코스피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확실히 1960선에서는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유동성 효과의 기대는 아직까지 유효해 보입니다. 여전히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의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 이후 상당히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시중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 금융시장으로 현재 분산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업종 순환 과정이 오늘 건설, 기계업종으로 타깃이 되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종 등의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 당장 업황에 대한 변화의 의미로서 해석되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겠고요. 당분간은 외국인의 포지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오늘 다소 주의 깊게 바라볼 부분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소 좀 현물 시장과의 반대 포지션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 다소 좀 기존의 어떤 매수 여력 자체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 사항 등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 등을 가정한다라면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를 열어둘 필요까지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모멘텀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적어도 50% 이상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선 단기적인 수급 변화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때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형면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호색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SK증권 종로 지점의 김민수 차장님, 외국인들 사는 것 그리고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 괜찮지만 미국 쪽의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등 시장 탄력이 약화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요, 1960포인트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의 매매는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앤홀드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신승용 대표님의 경우에는요, 유동성은 지속되지만 어닝 모멘텀의 둔화에 따라서 당분간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 횡보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확대로 인해서 지수가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이사님은 지수 수렴의 거의 마무리 국면, 이제는 곧 방향성을 보일 듯이라는 의미도 되겠지요. 이번에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한번 볼까요? 네, 증권과 건설 그리고 화학, 오늘 참 강한 섹터만 골라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대 차장님도요,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기계 섹터를 추가해 주신 모습 볼 수가 있고, 신승윤 대표님도 어제부로 게임주 대신 건설주를 또 추가해 주신, 교체 매매해 주신 그런 모습이고요.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건설주 있고 IT와 금융, 그리고 특별히 태양광 sek터 예전부터 언급하고 계십니다. 철광과 비철금도 내수 소비재. 김영진 이사님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수렴의 마무리 국면이다 분석해 주셨는데, 낙폭과대주의 2차 상승에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하죠. 네, 오늘 지수가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런 횡보세는 지속될 것이다. 오늘 이런 전망을 해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 신승용 대표님 만나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 넘게 코스피가 오르면서 1월 효과는 제대로 누린 것 같은데 2월은 전통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되고 또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횡보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동성 지속에는 뭐 확인을 따로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그리고 유럽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도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긴축 완화 기조 그리고 통화 정책을 조금 더 팽창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 지속에는 뭐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시장 내 이제 그 큰 그림 속에서 모멘텀의 둔화 부분, 모멘텀의 공백기가 다소간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면서 시장 내 종목별 그리고 뭐 업종 간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둔화되기 때문에 모멘텀 공백기로 인한 지수의 횡보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그 2월 시장 전체로 본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이 지속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속에서 그 2월 시장은 유동성에 좀 편중하는 그런 매매를 좀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따라서 큰 그림 속에서는 결국은 뭐 IT 그리고 트로이카 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은행, 증권,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IT와 건설 쪽이 오히려 조금은 더 유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은행주,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그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좀 바라본다면 미국이나 유럽권 은행들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그 은행 주식들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 소위 말하는 그 커플링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한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그다음에 이제 그 트로이카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주 쪽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고요. 특히나 그 전통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1사분기에 어떤 그 어닝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계절적인 그런 특수 효과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 장 굉장히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멘텀 공백기에 유동성을 좀 따라가는 그런 골라서 업종이나 종목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은행 증권보다는 IT, 건설을 좋게 보신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큰 폭의 상승세 보이는 기계 업종은 정말 단순한 순환매에 의한 짧은 상승에 불과한 것입니까? 태양광주는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업종, 종목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예, 기계업종하고 태양광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기계업종 먼저 말씀을 드린다 싶으면 지금 현재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부분 상당히 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 뭐 소비재라든지 의료 부분, 뭐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 부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 그 입장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요. 기계업종 지금 현재 중국의 상당 부분 많이 기대어서 지금 시장의 상승 그리고 시장의 관심 속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던 어떤 업종이 까먹었는지 네, 잊어먹었는데 태양광이요. 태양광. 예.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제 상품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유동성 풍부하기는 한데요. 어느 지역으로 이제 그 이머징 국가를 포함한 그 아시아권 국가로 지금 쏠림 현상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는 그런 전망 가운데서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 유동성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국제 상품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아무래도 그 국제 원자재 가격 그리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의 어떤 그 동반 상승에 대한 시장 내 기대감 이에 따른 당연한 어떤 그 수혜 쪽으로 해서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관심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앞서서 IT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포트를 짜주신다면 그러면 어떤 비중으로 좀 포트를 구성해 주실 수 있는지 이제 IT도요 삼성전자가 쉬고 LG그룹주들이 올라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네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LG전자가 올라가는 부분 어찌 보면 큰 그림 속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키 맞추기 상황이라고 좀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그 LG 그룹주,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그 LG 그룹주 내의 그 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한계가 보이지 않나. 오히려 좀 올라가는 부분 어찌 보면 저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직후 그 다음부터 이제 그 LG 그룹주 쪽으로 조금 그 순환 매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엔 다소간 좀 한계가 좀 따라 보인다. 저라면 오히려 그 시장 대표주인 삼성전자 쪽에 오히려 관심을 더 크게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 아무래도 그 휴대폰 쪽에서 나올 가능성 높겠다.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 한 2% 3%대 그런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적절하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포트폴리오 업종별 비중으로 좀 종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그 IT 업종 계속해서 한 30%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관련주 뭐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기계 업종들 뭐 건설 업종들 관련해서 이제 그 한 15% 정도.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한 10% 내외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일단 그 자동차 업황 뭐 지금 현재 수급 상황에 의해서 자동차 업종 부품주까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타이어 같은 경우에 저성장이라 할지라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10% 정도 그 포트폴리오 편입 추천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항공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항공주를 보시는 관점은 여행이라든지 그 뭐 사람의 그 여객 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항공 화물 쪽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그 대한항공의 주가 뭐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한 30%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그 FTA와 관계돼 있고요. 한미 FTA 그리고 한EU FTA와 관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항공주 화물 항공의 그 배경에는 더 나아가서 IT 업황도 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그 건설주를 새롭게 편입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성의 대표,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건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업종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은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서 딱 들어맞으신다 이런 분석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리서치 대표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현재 현물을 한 3천억 가량 사는데도 다시금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요. 선물 쪽에서 혹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IBK증권으로 갈게요. 김현준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처럼 현물을 사는데 선물은 외국인들이 사주질 않네요. 그런 거 치고 프로그램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베이시스도 양호하네요. 네, 오늘 그 베이시스는 어제보다는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네. 실제로는 아직까지 이론 베이스가 1.1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평균 1.2포인트대는 아직까지 이론보다는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한 953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라기보다는 지금 매수 차익 거래로 한 1,000억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물 매수, 선물 매도, 그러니까 차익거래 자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물량이 외국인의 선물 하락 베팅이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아직까지는 규모면이나 그리고 차익거래 용도 면에서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베이시스 악화가 장 초반에 됐었다가 다시 좀 괜찮아지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수 하락은 좀 투신권 쪽, 기관 쪽에서
비차익 매도 물량이 그 지수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물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물 강세가 지속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베이시스의 오늘 장 후반 강세도, 그러니까 차익 현물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베이시스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가 한 5,80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국가기관 물량도 꽤 있고요. 외국인 물량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달이 바뀌니까 만기 걱정이 또 드는데, 옵션 만기 이전에 2천을 바라볼 정도로 지금 이 선물 쪽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와서 소위 판돈이 커졌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선물 쪽에 기관과 외국인의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선물 쪽에서는 보통 외국인과 개인의 매매가 좀 활발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해지 용도나 아니면은 그 증권 쪽에서, 증권사 풀업 쪽에서 매매하는 물량이 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많이 되면서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만기 때 청산하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2월 옵션 만기도 좀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담되는 물량 규모는 그렇게 그 국가기관 정도의 물량, 그러니까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한 6천억 정도의 매도 여력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 정도 물량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관이나 외국인의 물량은 일단 베이시스 수준이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배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더 하락을 해야지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은 이번 2월 옵션 만기 때 물량 부담으로 남아지는 않을 것이고요. 반면에 그 국가기관 물량 부담은 베이시스가 소폭이라도 하락하게 된다면 바로 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한 6천억 정도의, 최대 6천억 정도의 매물 부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2월 옵션 만기 전망 좀 많이 이른 감이 있지만 미리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IBK증권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샘플러스 최명곤 전문위원과 이번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위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특징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박스권을 한 번에 확 좀 넘어갔으면 하는 게 투자자들의 바람이고 저도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는 바로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장은 좀 정체 상태를 보이지만은 시장의 흐름은 전형적인 상승 장세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그 순환매가 발생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 주식들이 좀 올라서는 것도 그렇고, 또 종목들이 한 번에 탄력을 크게 받아서 한순간에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의 장 특성을 감안했을 때 잦은 매매를 통해서 짧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종목을 꾸준히 홀딩을 해서 큰 수익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앤 홀딩 전략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안 좋았는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종목들,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지금 제일 주가가 잘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또 실적 바닥이다.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얘기 나와서 LG화학, 삼성, SDI도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좀 오르는데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핫 종목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역시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는 역시 한진해운 같은 해운주가 있겠습니다. 한진해운은 사실상 12월 말부터 주가가 상승 출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승이 꽤 오래된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1월달 동안 큰 이슈가 없이 계속 옆으로 기는 구간을 가지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2차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뭐 주가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라면은 갖고 계시는 경우에 단기 대응자라면은 오늘같이 과도하게 좀 오를 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림산업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한데요. 역시 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나 업황 개선, 그다음에 또 기관 매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매수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 판단에는 조정을 줄게 될 경우에는 하루 이틀 잠깐 조정 주고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10만 원권 초반권에 다시 오면은 또 재공략을 하시면 좋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라면 차익 실현 한번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셔야 될 종목이 삼성테크민인데요. 이틀째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틀째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바닥 탈출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좀 주가의 진행이 잘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좀 관심을 갖고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앞서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도 초기 상승 때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르고 나면 좋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은 오히려 악재가 발생할 때나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한진해운 대림산업은 확실히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 매수했으면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 선정과 대비되게 삼성전자는 겹 악재를 맞아 많이 빠지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었죠. 애플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하는 것도 있었고, 또 EU가 뭐 반독점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한다라는 것도 역시 악재로 좀 작용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주가가 100만 원 초반권에서 110만 원을 넘어갔다는 것도 역시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역시 작용을 해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오늘 지수를 마이너스로 끌고 내려가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수가 지금 박스권을 넘어가고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면서 확 올라서주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때 지수의 상승이 나올 것이고 종목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조정을 많이 줄 때는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치고 넘어갈 때는 또 거기서 돌파의 가능성도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라테크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세종시 관련해서 정치인 발언 때문에 이슈가 돼서 주가가 급등세를 좀 탔습니다. 며칠간.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오늘 조정을 받는데 솔직히 저는 예의주시만 하지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테마 종목들 중에서 정치인 관련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하락이 나온 것은 주가가 이미 추세를 다 내고 난 다음에 꺾어지기 시작한 종목들만 하락이 가속됐을 뿐 실제로 문재인 관련 테마 같은 바른손 같은 주식들은 아직도 상한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다시 플러스 전환을 할 정도로 주가의 변동이 심합니다. 오늘 하한가 근처까지도 한번 내려갔었죠. 그래서 일단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이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투자를 좀 더 유보를 하시거나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등시에 좀 정리를 해서 축소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다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지금 2시 35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들어온 뉴스 보니까 신세계에서 결국 하이마트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일단 조혜 공식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마감 전략 오늘 짜주실 분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1950선 중반 굉장히 익숙한 지수대인데 어쨌든 1월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한 120포인트 넘게 올라서 1950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2월 달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좀 강했던 역사가 없어서 네. 어떤 변수들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뭐 대다수 지금 매스컴에서도 2월 장 전망을 딱 할 때 일단 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지수 흐름을 본다면은 충분히 시장의 예상과는 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1월 달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약세 전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좀 더 좀 매수 타이밍 기회로 이렇게 잡아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월 그러니까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처음에 이제 전일이었죠. 뭐 산업 활동 동향 그 발표가 나왔었는데 무엇보다 그 경기 선행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이렇게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저는 뭐 상승보다는 일단은 그 내용이 좀 알찼는데 뭐 지난 11월 달에는 그 구성 항목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상승을 보인 거에 반해서 일단 이번에 12월 중에는 한 8개 정도 8개 그 항목이 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또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항공하고 한진해운 주가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근데 이걸 단순하게 뭐 주가가 뭐 개별적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기보다는 요 안에 들어있는 좀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최근에 뭐 특히 대한항공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저는 왠지 좀 그 제가 전에 좀 많이 배웠었던 다우 이론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다우 운송 지수를 약간 이제 한국 쪽으로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켜 본다면은 일단은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하고 한진해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은 뭐 대한항공 책임을 지고 바다는 한진해운 책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 동사들의 최근 주가 흐름은 일단은 뭐 전 세계 물동량이 상당히 좀 바닥을 찍고 이제 개선세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를 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물동량, 그러니까 뭐 페덱스나 미국 UPS 뭐 그런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지금 참고로 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두 대한항공, 한진해운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경기가 차츰 이제 바닥권을 통과해서 이제 점차 상승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경기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시장도 좀 더 좀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더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월 중에 뭐 글로벌 주요 이벤트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스 그 PSI 협상 그 문제가 좀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는 일단 뭐 금주 주말쯤에 이 PSI 협상이 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일단 6일날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그 전후가 아마 이 PSI 협상 타결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특별하게 뭐 악재될 건 없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주가에도 지수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이었죠.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단 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이었죠. 그 LTRO라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번 2차도 충분히 뭐 2월 안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 규모 자체가 그 1차 때보다는 상당히 크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 5천억에서 6천억 유로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이었죠. EU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뭐 결과물이 나왔었는데 저는 뭐 신재정 협약이든 아니면 ESM 조기 시행이든 저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LTRO 이 부분이 저는 진정한 성과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보면은 일단 EU 정상회담 직전에 어느 정도 증시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좀 약간 조정받는 양상이었는데 저는 뭐 지난 그 두 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뭐 주요 신평사에서 일단 뭐 주요 유럽 국가들의 그 신용 등급을 강등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느 정도 리스크도 약화되었고 일단 이번 2차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또 매매에 좀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미국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나고 뭐 주말에 고용 지표 발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확인하는 그런 확인 모드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따라서 뭐 저는 두 지표 모두 뭐 컨센서스는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지만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작년 12월 23일 날 그 미국 의회에서 그 급여세 감면 혜택을 2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가 좀 촉발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그 미국 의회에서 이번에 급여세 감면 연장 협상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재돌입한다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분위기도 그 협상 타결을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만하다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준다면은 어느 정도 좀 주가 지수 흐름에는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는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은 일단 뭐 증시가 다시 한번 지금 1900 중반대 200일선 북 언저리에서 지금 약간 기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은 조금 더 지나면 어느 정도 좀 2000포인트 선 위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일단 2000포인트 어느 정도 언저리만 가더라도 저는 최근에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있었다가 저는 2000 정도 좀 언저리에 좀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다시 한번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그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부활이 된다면은 저는 뭐 커머디티 플레이, 그러니까 뭐 상품 관련된 뭐 주식이나 업종에 대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가장 좋게 보는 업종 중으로는 일단 화학, 정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운송, 그다음에 자원개발주 저는 이렇게 한 4개의 업종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충분히 뭐 2000포인트 이상 가준다면 이런 업종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 또 대림 산업발 더 크게 오르고 있는 건설주도 어떻게 보면 중동 오일머니 그쪽에서 수도 딴다 이런 논리로 보면은 말씀하신 뭐 원자재 관련 플레이로도 볼 수 있을까요? 낙폭과대주의 2차 상승 2000포인트로 가는데 얼마나 더 좀 이쪽에서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최근 장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뭐 자동차 예를 들어 자동차하고 저는 뭐 건설 약간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자동차는 워낙 실적이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은 최근 장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차츰 뭐 턴어라운드가 네. 되면서 뭐 1분기나 2분기 실적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뭐 조선주 특히 이제 건설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난 뭐 3, 4분기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펀더멘탈적으로 실적도 그랬고 하지만 이번에 뭐 1분기, 2분기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가 준다면은 네. 좀 더 장은 좀 더 좀 랠리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신규로 관심 종목이 있으신지요? 오늘 신규 종목은 없고요. 네. 기존 종목 중에서 좀 추가 매수 두 종목을 좀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거 좀 그렇군요. 설명을 먼저 네.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럼 어떤 네.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민조가 차장님의 기존 포트에는 이런 구성이었는데요. 세미텍, 마이크로 컨텍솔, KM의 KNW였죠. 자, 그리고 세미텍은 이미 추가 매수가 돼서 30% 비중이 꽤 컸는데 지금 조금은 조용한 가운데 마이크로 컨텍솔은 가장 높은 수익률 전고점 뭐 돌파한다 만다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13% 수익 중인데요. KM액은 오늘 급등해서 거의 매수가 부근, KNW도 거의 매수가 부근. K로 시작하는 두 종목을 5%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네. 네. 예, 일단 뭐 KNW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 KNW를 일단 뭐 설명을 함에 있어서 먼저 가장 저는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청산 가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KNW 뭐 좀 차트를 보시면은 좀 길게 보신다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하락을 너무나 좀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청산 가치 훨씬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는 뭐 청산 가치를 보면 한 주당 7,500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000원 주가는 뭐 터무니없이 좀 많이 저평가됐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IT 전반적인 IT 쪽 특히 이제 중소형주를 보면은 차트가 좀 많이 비슷한데 약간 눌림목을 주는 그런 차트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KNW도 일단은 약간 눌림목 지금 조정이라고 눌림목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따로 이럴 때 차라리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5% 오늘 추가 매수를 이렇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K맥이요. 예, 일단 K맥은 오늘 많이 오르네요. 9% 급등인데요. 네, 일단 K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차트를 표시를 안 해놨지만은 지금 어제까지 그 자리가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확대될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좀 위쪽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서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더 흘러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K맥은 시장 독점력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시장 독점력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 K맥이라는 회사가 그 업종에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K맥은 뭐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올해 2012년도에는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고 특히 이제 대표이사 인터뷰도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K맥은 좀 더 좀 앞으로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K맥 또한 오늘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은 뭐 지금 뭐 12% 가까이 올랐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5% 추가 매수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저는 어차피 펀더멘털이 상당히 뒷받침돼 주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앞으로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5%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이 가장 높은 수익률 지금 13% 나고 있는데 진짜 곧 있으면 목표가 도달할 듯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이크로 컨텍솔은 제가 하도 뭐 제 지인분들이나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예. 또 말씀드리기도 참 너무 많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마이크로 컨텍솔은 좀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만약 이 마이크로 컨텍솔이 만약 주가가 만약 안 가면은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 모든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머, 예. 지금 추천 종목 중에서 는 마이크로 컨텍솔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충분히 뭐 지금 거래량이 없이 좀 약간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게 기존 주도 세력들의 그런 매집 물량이 거의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쉬는 타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약간 눌림목 주면서 인위적으로 좀 주가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2차 랠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제시해드린 건 목표가 4,000원 제시를 해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목표가는 충분히 저는 한 4,5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 타이밍 아직 매수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남아있는데 세미텍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텍 차트를 보시면 옆으로 좀 계속 눕고 있죠. 일단은 이 눕고 있다는 게 뭐 어떻게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되게 지겨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응집하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직까지 뭐 기간 매매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개인적인 매매로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세미텍 펀더멘탈 상당히 좋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만 주목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국 K&W와 K맥을 5%씩 추가 매수하시겠다는 AS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